중년의 공황장애 굉장히 많습니다. 공황장애라는 것이 보통 어릴 때 청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걸로 우리가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놀랍게 최근 들어서 중년들의 공황장애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요. 두 번째로는 관계의 복잡성이 너무 많아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의 강박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이 공황장애가 영어로 패닉 디스오더예요. 패닉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중년의 공황장애 굉장히 많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데, 실제 우리가 공황장애라는 것이 보통 어릴 때 청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걸로 우리가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놀랍게 최근 들어서 중년들의 공황장애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청년처럼 살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역할이 또 현대사회가 주는 여러 특성들이 중년들의 공황장애를 강화하고, 특별히 공황장애 때문에 고통을 받도록 하는 그런 영향이 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요. 두 번째로는 관계의 복잡성이 너무 많아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의 강박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시대가 주는 강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시대가 주는 강박은 삶의 무게를 너무 무겁게 하고, 관계의 복잡성 속에서 정작 있어야 될 나의 안정성과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 산재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지면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많은 요소들이 합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을 무너뜨리게 되고, 이런 무너진 안정성의 가장 상징적인 장애가 바로 저는 공황장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황장애가 영어로 패닉 디스오더예요. 패닉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에 보면 난 완전히 붕괴됐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붕괴가 패닉이에요. 그리고 디스오더라고 할 때 디스오더, 디스는 무너지는 거예요. 오더,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 패닉 디스오더라고 하는 공황장애가 일단 발생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미칠 것 같다예요. 죽을 것 같다요. 숨을 쉴 수 없다는 거예요. 쓰러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 증상들이 한꺼번에 한 사람 입에서 막 튀어나오면서 쩔쩔매는 거죠. 땀을 뻘뻘 흘리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런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병헌 씨나 남희석 씨나 그 공황장애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던 연예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이 공황장애를 겪었던 때도 30대, 40대, 지금 남희석 씨나 뭐 이병헌 씨나 지금 다 중년들일 텐데, 그분들의 패닉 디스오더는 완전히 멈췄냐? 그렇지 않을걸요. 왜냐?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런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중년들 중에 최근에 상담실에 이런 패닉장애, 곧 공황장애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께 병원에 가나 상담실에 오나 기본적으로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5가지 방법을 모아서 우리는 그라운딩 테크닉이라고 불러요. 그라운드가 원래 운동장이라는 뜻이잖아요. 땅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접지, 닿는 거예요. 그라운딩 테크닉 5가지인데 5, 4, 3, 2, 1 방법 쓰시면 됩니다. 5라고 하는 건 먼저 주변에 있는 5가지 물건을 유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쓱 보는 게 아니라 하나, 저건 책이고 이렇게 생겼고 책 제목은 뭐고 색깔은 뭐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5가지를 하나, 둘, 셋, 넷, 5 천천히 하나씩 꼼꼼히 살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포심,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공포심에 이 주의를 다른 데로 이렇게 전환하는 첫 번째 방법을 쓰는 거예요. 4번째는 4가지를 만지는 겁니다. 4가지를. 이를테면 지금 있는 물건들 중에 제 앞에는 물건은 정 없으면 손가락 같은 거 만져도 괜찮아요. 이렇게 4가지를 가서 그 물건을 직접 만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다른 물건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보시면 일종의 흔히 형상 기억 스펀지라고 보통 부르는 건데, 스트레스 볼 있죠. 스트레스 볼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500원짜리 동전 같은 거. 그래서 이걸 꽉 쥐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통증을 일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정 안 되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톱 밑을 이렇게 꾹 눌러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통증으로 나를 다시금 다른 방식으로 일깨우는 겁니다. 이렇게 4가지 물건을 만져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질 수 있는 물건을 직접 가서 하나씩
꾹 만져보고 자세히 만져보고 또 가서 또 다른 거 다른 질감에 있는 것들을 만져보는 거죠. 감각적인 경험으로 해서 이 공포감을 확산하는 바깥으로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는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그래서 세 가지 소리를 주변에 착안해 보는 거죠. 아주 조용한 공간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내 심장 소리도 들릴 때가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나뭇잎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나뭇잎이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바람 소리가. 또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동네의 아이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떤 곳에서는 휴대폰에서 이렇게 어떤 소리, 특정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소리. 이 얘기는 뭐냐? 감각을 지금 눈으로, 손으로, 귀로 옮기고 있죠. 두 번째는 냄새 맡아보는 겁니다. 정 없으면 이런 살냄새 맡는 것도 괜찮아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냄새, 벽 냄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대부분 미세해서 잘 모르는 거지 냄새가 다 있습니다. 그 냄새 정 안 되면 화장실에 가서 냄새 맡는 것도 괜찮아요. 편안하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맛보는 겁니다. 공황장애 겪는 분들께 물어보세요. 병원 가면 반드시 주머니에 사탕 같은 거 들고 다니라고. 용각산 같은 거 들고 다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입에다 딱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각적으로 달콤함과 또 혀가 이 느끼는 미감이 굉장히 예리해요. 그래서 미래로 전달될 때까지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맛보는 것까지, 한 가지 맛보는 것까지 해서 그라운딩 테크닉 5가지 보고, 4가지 만지고, 3가지 듣고, 2가지 냄새 맡고, 그리고 1가지 맛보는 거. 요 방법 사용하신다면 갑작스럽게 나에게 일어나는 이 공포심과 두려움, 쩔쩔매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상황을 어느 정도는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병원 가셔야 돼요. 잊지 마시고. 내가 이런 패닉 디스오더가 왔다. 나에게 공황장애가 왔는데 이걸 내가 의지로 이기겠어. 나는 나이를 먹었으니까. 큰일 납니다. 반드시 병원 가시고 필요하면 약도 드시는 거예요. 약 먹어가면서 5, 4, 3, 2, 1 이 방법을 나의 대처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 기억하세요. 사실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 나에게 공황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사전에 미리 약을 먹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준비하시든지 흔히 상담 현장에 오면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연습하는 것도 하거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공포심이 나에게 오고 나에게 패닉이 일어나는 상황을 조절할 만한 능력을 갖추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패닉 디스오더, 이 공황장애는 한 군데서 딱 발생을 하죠. 이게 확산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초기에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노래라고 하는 건 창조거든요. 특별히 내가 노래를 작곡 작사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익혀서 내가 부르는 내 방식으로 부르는 그 노래는 저는 내 노래이고 내가 창조한 노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창조성이 가득한 게 노래이고 더군다나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건 노래를 부름으로써 생겨나는 여러 인지적인 효과가 있어요. 노래를 부르고 외워서 부르고 여러 곡 부르고 하면서 인지적인 기능 향상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노래 치료, 음악 치료라는 분야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 음악 치료는 대부분 정서의 이 마이너스 지점을 플러스 지점으로 이동해주는 일명 정서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래라는 거 하는 개념인데 반드시 누군 전문가에게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냐? 아니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를 기쁘게 하는 노래, 나를 일으키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지점에서 플러스 지점으로 나를 이동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아, 노래라는 것이 이렇게 창조적이고 이렇게 치유적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관계적인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다. 거기다 때로 우리가 노래를 잘할 경우는 나의 자부심이 되거나 혹은 이게 예술이 될 수도 있겠죠. 아, 나이 들수록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유는 내가 마이너스 지점으로 플러스 지점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게끔 하고 하나 더 나아가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갖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노래를 통해서 추억을 소환하기도 하면서 인생의 중반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노래는 우리를 더 값지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고 흥겹게 만들고 그리고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도구다라고 볼 수 있겠죠.